안녕하십니까. 뉴스포커스 이진권입니다. 2022년 1월 21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주제는요, 홍준표 제2의 김종인 되나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홍준표 의원이요, 지난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죠. 윤석열 후보하고 2시간 반에 걸쳐서 회동을 했습니다.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다른 게 아니고 홍준표 의원이 이제 선대 본부에 거기 본격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명분 쌓기 또 합의하기 이걸 위한 그런 회동이었는데 이야기는 잘 됐던 것 같아요. 잘 돼가지고 홍준표 의원도 아주 흔쾌히 기꺼이 이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약속도 하고 했던 모양인데 날이 바뀌면서 일이 비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홍 의원이 윤 후보한테 그때 두 가지를 제시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뭐를 제시했냐니까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 이것하고 또 하나는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국민선언을 하라. 이 두 가지였다는데 그중에 앞에 거 그러니까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 이게 뭐였냐. 종로하고 또 대구 중남구 그쪽에 그러니까 대선하고 같은 날 보궐선거를 하거든요. 국회의원 5곳. 근데 그중에 2곳, 그 2곳을 자신이 추천을 한 겁니다. 한쪽 서울 종로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 대구에는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당 내에서. 이게 구태 아니냐. 그러니까 공천을 청탁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특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사람을 그런데 공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사를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게 되니까 그게 말하자면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그런 조치 아니겠냐. 자기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추천도 못 하느냐는 거지.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냐. 이런 데 대해서 윤 후보는 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니 공천은 나는 손 안 댄다. 그거는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고 그러니까 사실상 거부한 셈이나 됐죠. 또 거기다가 권영세 본부장 선대 본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 지도급 인사가 구태를 보인다면 지도자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경고성 발언을 했어요. 홍 의원으로서는 아주 쇄도를 한 방 맞은 셈이죠. 그러니까 윤 후보하고 홍 의원 두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는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이런 식으로 돼감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홍 의원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 둘이서 이야기한 것도 이렇게 되느냐.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이제 들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권영세 본부장이 길을 막아버리지 않았냐. 못 들어오게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래가지고 갈등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요. 홍 의원으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선대위에 들어가가지고 참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는다. 상임 고문. 어렵게 됐죠. 명분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홍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하게 된 것이 저 사람 거래했다. 물론 정치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특히 선거에 있어서는 그런 거래가 흔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홍 의원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명분을 쌓아가지고 이제는 이 당에서 자기 말 맞다나 대통령 아니고는 다 해봤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제는 하늘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는 다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그래도 한껏 자기의 위신 채통 이런 것을 다 챙기면서 당에 들어가 선대본부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아주 이제 이상하게 돼버렸단 말이죠. 저 사람은 결국 구태 그대로
어디 가서 공천 그런 것을 청탁이나 하는 사람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 후보하고 그런 거하고 거래하느냐, 흥정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홍 의원으로서는 아주 이 채통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으로서도 그렇죠. 이미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다 났잖아요. 국민들도 올 때 홍 의원을 이제 받아들인다 이런 것은 뭐냐? 아, 저 사람들도 뒷전에서는 공천 흥정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이렇게 꼬인 겁니다. 그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국민의힘 안에서 홍준표 들어오는 것을 아주 싫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가지고 덫을 만든 건가? 뭐 윤 후보가 진작에 그걸 가서 이제 당 선대본부 관계자들은 그러니까 권영세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책임자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논의를 해봐라 했다면 그걸 이렇게 발설하는 것은 홍준표 거부합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최재형 의원을 마음에 전 감사원장을 마음에 두고 있었더라도 나유 들어가서 윤 후보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그 선대본에 자신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최종 그 윤 후보하고 그가 담판을 하고 거기서 합의를 하는 그 과정에서 하필이면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홍준표 의원으로서도 생각이 짧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양측이 우리가 추측한데 어느 쪽이 이제 더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애초에 두 양측은 이 화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도 많은데, 예? 그 다음 또 하나 또 저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된 것은 그 다음날, 예? 그러니까 20일 날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 후보하고 또 만났거든요. 그 만난 자리에서 최재형 이제 이 전 감사원장 나는 홍 의원하고 그런 거 논의한 적이 없다. 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조건 없이 윤 후보를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더 난처하게 된 거죠. 물론 홍준표 의원이 그것도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본인하고 정말 충분히 의논해서 본인의 부탁이 있었으면 가서 부탁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그런 자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자신은 이제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자신을 경선 때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뭐 신세 가품도 되고 고마움을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윤 후보한테 일껏 자기는 부탁을 했는데, 그럼 저 뭐랄까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렇게 이걸 말이지 그런데 악용당하느냐, 예? 그렇게 이제 섭섭함을 표현했어요. 섭섭하긴 하겠죠. 섭섭하긴 하겠는데 그것도 홍 의원이 생각이 짧았다 이 말입니다. 부탁도 안 했는데 그래버리면 최재형 의원 전 감사원장 이 사람은 또 뭐 체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미지가 완전히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 최재형 전 감사원장 꼿꼿한 줄 알았더니 뒤에는 그런 공천이나 부탁하고 다니는 사람이냐 이렇게 인식될 거거든요. 국민들 되게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뭐 아무리 해명을 해도 마음속에 일말의 의심은 다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아주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일이 꼬여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옆에서 보면서도 굉장히 좀 유감스럽네요. 그런데 하나 윤 후보 측도 뭐 저 권영세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도 말을 너무 그렇게 격하게 하는 건 문제고요. 사람을 그렇게 무색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홍 의원도 보니까 이분은 걸핏하면 방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저희 손 윗사람이, 예? 저 아는 사람도 젊은 사람도 아주 그 자기보다 나이 차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혹시 뭐 건방지고 무례하게 무슨 행동을 하면 방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요즘 표현이 아니라 옛날 표현입니다. 그런데 홍 의원이 말이죠. 2030 무슨 청년의 뜰 이런 걸 해가지고 청문 홍답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저 청년들한테 굉장히 지지도 많이 받고 이런다는 양반이 하필은 골라 쓰는 언어가 이런 거예요. 방자하다. 이런 거 좀 고쳐야 돼요.
대표적인 꼰대 언어예요. 홍 의원. 그 스스로를 너무 자존자대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양측이 다시 서로 오해를 풀고, 예? 다시 이제 이 합의를 해가지고 홍 의원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참 유감스럽고 걱정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양측이 다 마음을 풀어놓고 한번 다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옆에서, 예, 국민 한 사람으로서 공고하고 싶네요. 예,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